네, 윤 선생 ETF 교실입니다. 오늘도 윤재홍 선임연구위원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도 이 시간 통해서 시장 동향 그리고 특징 ETF들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의 동향이 어떠했는지를 먼저 좀 확인해봤으면 하는데요. 시장이 여전히 강했다, 강세 지속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수들을 보더라도 개별적으로 사상 신고가 경신한 것들이 많이 눈에 띄었어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글로벌 증시 내에서 미국, 특히나 이제 미국 내에서도 기술 위주로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차별화, 편중화가 좀 심화되고 있다. 미국 시장이 상승하고 있지만 뭐 모두가 이제 다 가는 건 아니고, 다 가는 건 아니다 정도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라든가 AMD 같은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힘입어서 이제 나스닥이 이제 주간 단위로 이제 2.8% 정도 좀 상승을 보였죠. 이외에도 이제 S&P 500이라든가 다우 같은 이제 미국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가를 좀 경신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1985년부터 시작해서 좀 꾸준하게 좀 상승을 좀 계속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 3대 지수 신고가 기록을 했고, 특히나 그 중에서도 기술주가 좀 주도를 했다 정도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사이즈별 내에서도 이 성장주 강세가 좀 굉장히 좀 두드러지는 모습을 역시나 함께 볼 수가 있었습니다. 대형 성장 그리고 기술주 위주의 신고가 흐름이 뭐 시장의 특징이었다라는 이야기 들어봤는데, ETF에도 그 같은 흐름이 좀 반영이 됐을까요? 네, 52주 신고가 ETF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지금 바로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그 52주 신고가 내에 기술 관련들이 거의 대부분을 또 차지를 했습니다. 뭐 반도체라든가 혹은 뭐 소프트웨어, 정보기술 섹터까지 추려봤고요. 워낙 이제 정보기술 관련된 것이 많다 보니까 좀 다양하게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기술 관련된 거 5개 그리고 기술 외에 10개 정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기술 외에도 역시나 좀 신고가 꾸준하게 달성하고 있는 ETF들 좀 정리를 해보면, 우선 탄소 배출권, 근데 이제 미국에 한정해서 지금 유럽 탄소 배출권은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상태고요. 미국 탄소 배출권 그리고 현금 흐름 우수 관련된 것들, 그 외에 개별 국가별로는 일본, 이외에 뭐 기타 뭐 스타일 위주로 좀 말씀드려 보게 되면 뭐 미국 배당 성장 관련된 것들까지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테크가 위주를 좀 이루는 가운데 그 외에 좀 꾸준하게 신고가 가는 종목들 역시나 좀 같이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것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저희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던 시장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제 차별화라는 포인트예요. 그것도 좀 자세히 볼까요? 차별화 경향 자체가 좀 굉장히 여기저기서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어요. 특히나 미국 섹터 내에서도 이 정보 기술이 굉장히 주도를 하는 가운데 뭐 에너지라든가 혹은 뭐 리츠라든가 이런 쪽들은 좀 굉장히 부진한 모습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연초를 이제 100으로 해서 시가, 저가, 종가 요걸 좀 나타낸 겁니다. 보시게 되면 이 정보 기술이 연초 좀 하락을 했다가 이제 다시 회복하면서 강세 보이는 모습, 정보 기술 sek터 이외에도 뭐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좀 약간 약세 보이는 부분들 좀 짚어보게 되면 뭐 에너지라든가 원자재, 유틸리티 쪽들 좀 회복을 하는 모습 잠깐 보이다가 역시나 다시금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 경기 소비 관련된 ETF가 역시나 연초 대비 한 2.2% 정도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지금 편입된 종목 상위 중에 테슬라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좀 같이 따라서 좀 섹터 전체 ETF도 좀 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바로 넘어가서 이 국가 쪽도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제가 좀 미국 시장 위주로 보다 보니까 좀 굉장히 강세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좀 이제 한국이라든가 중국 좀 계속해서 좀 부진한 모습 이어가고 있다라는 부분도 좀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가별로도 차별화가 있어요. 뭐 전반적인 시장 동향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대형주, 테크주 위주의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차별화는 그 안에서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 이 정도로 요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안에서 이제 눈에 띄었던 ETF들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특징 ETF 오늘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먼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 ETF는 테크 그리고 반도체 변동성 관련 ETF들 골라오셨어요. 일단은 반도체 ETF 먼저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최근 시장 이야기할 때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제 기관이라든가 세미나 같은 거 나가도 반도체 얘기는 사실 거의 빠짐없이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시장 주도 키워드로 어떤 인공지능이라든가 뭐 반도체 이런 것들 좀 지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 우리 모두가 좀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TSMC에서 이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좀 전망을 좀 내고 있고, 그리고 이 메타 플랫폼스의 어떤 대규모 투자 계획 이런 것들이 반도체 강세를 좀 이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차트는 이제 이 미국 반도체 ETF예요. 티커는 이제 SMH라는 티커를 가진 ETF인데 2011년 상장된 이후에 좀 주가 흐름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하고 있고 10배 넘게 지금 또 ETF가 또 상승하는 모습 볼 수가 있었고요. 오른쪽은 이 SMH 내에서 이 구성 종목들 중에서 이 연초 이후에 좀 주가 상승률이 높았던 종목들 어떤 거있나 좀 추려봤는데, 역시나 이 엔비디아라든가 뭐 AMD
관련된 이런 기업들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 지표가 좀 굉장히 좀 강하게 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좀 계속 좀 낮아지고 있죠. 좀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상대적으로 이 실적 기대감이 높은 인공지능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 좀 투자 심리가 좀 쏠리고 있다라는 부분. 자, 그리고 계속해서 좀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여기 보시는 이제 왼쪽에 있는 차트는 이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 한국 글로벌 반도체 네. ETF예요. 그래서 코스피가 최근 들어서 좀 하락을 지속하고 있는 반면에 이제 반도체 관련된 ETF는 역시나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강세는 이제 국내 신고가 ETF에서도 역시나 반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종목들 지난주에 신고가 찍었던 ETF들입니다. 네. 지금 상승률 상위들이 전부 이 반도체 그러네요. 혹은 뭐 메타버스 관련 유일하게 좀 글로벌 원자력 관련된 ETF도 좀 볼 수가 있는데 역시나 전체적인 흐름은 어떤 반도체라든가 이런 이제 메타버스나 테크 관련된 기업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조금 희미해지더라도 그 자체적인 이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것들 위주로는 신고가 흐름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여기서 읽을 수 있는 포인트네요. 비트코인 현물 ETF, ETP 이제 상장 이후에 열일 정도 기간이 흘렀는데 사실 비트코인 시장은 흐름이 썩 좋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지금 상장 이후에 좀 주가 자체는 계속해서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이 비트코인 추이 자체는 이 승인 1월 10일 승인 이후에 좀 약세 흐름 좀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차트는 이번에 새롭게 상장된 11개 ETP의 이 자금 흐름을 좀 정리를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는 총 유입을 따져보면 한 11억 달러 정도, 12억 달러 가까이 자금 유입이 됐어요. 어떤 이제 단기적인 이제 흐름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좀 굉장히 좀 성공을 했구나 정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ETF별로는 좀 계속해서 이제 좀 흐름의 차이가 있는데 가장 하단에 있는 이 티커로 GBTC 같은 네. 경우는 이제 기존에 OTC에서 거래가 되다가 그게 이제 거래소로 넘어오게 되면서 좀 자금은 좀 유출되는 모습이 좀 보입니다. 좀 높은 이제 운용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네.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물론 아직 국내에서는 좀 거래가 좀 불가능한 네. 상태지만 또 이제 시장 동향이라든가 흐름 같은 거 좀 짚어보시는데 그렇죠.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외에 또 볼만한 특징 ETF도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까요? 네, 우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할 만한 게 이 변동성 관련된 ETF를 좀 가져왔어요. 이 변동성 지수, 공포 지수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죠. 네. 시장이 빠질 때 좀 하락을 하는데 지난주는 좀 특이하게 이 시장 올라가는 와중에 좀 변동성 ETF도 좀 상승하는 모습 좀 보였습니다. 이 변동성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하락할 때 올라간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시장 움직임이 커질 때 이제 올라가는 특성이 좀 그렇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뭐 시장이 하락한다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긴 네, 어렵지만 3대 지수 모두 또 신고점을 좀 경신을 하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시장에서 좀 불안감이 좀 반영이 되지 않나. 조금은 더 올라갈까라는 부분 의구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되지 않나 싶어요. 지난주 특히나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처음으로 이제 자금 유출이 좀 발생을 했어요. 이제 최근에 한 12주 연속으로 계속 자금 유입이 되다가 네. 처음으로 좀 자금 유출이 좀 전환이 됐고요. 대신 규모 자체는 좀 크진 않습니다. 한 33억 달러 정도 유출이 됐고 대신에 이제 12주 동안 유입된 자금이 한 2,400억 달러가 좀 넘다 보니까 전체 최근 유입된 규모에 비해서는 좀 적은 편이다. 시장에서는 조금은 좀 걱정하지 않나 그러게요. 라는 부분 좀 읽을 수가 있었고요. 좀 자금 유출 상위 ETF들 좀 추려보면 지금 이제 미국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이제 SPY에서 88억 달러 정도 좀 자금 유출이 있었고 이외에도 러셀 2000 소형주 지수죠. 러셀 2000이라든가 혹은 미국 다우 ETF에서도 좀 자금 유출이 있었다. 대신에 좀 그나마 좀 고무적인 부분은 미국 대형 성장주들 편입하고 있는 ETF에는 여전히 좀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것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차별화 포인트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주간 단위 시장 요약 한마디 하고 정리할까요? 차별화, 편중화 지속으로 좀 정리를 했어요. 시장 자체에 우리가 체감상으로는 굉장히 좀 강한 모습 여전히 보이고 있지만 미국 테크 그리고 특히나 이제 대형주 위주로 좀 네. 여전히 좀 상승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런 추세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좀 지켜보면서 어떤 이제 투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윤 선생 ETF 교실은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도록 하죠. 윤재홍 선임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